2024년, 2024년이 뭐, 입에 붙여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2025년입니다. 2025년 1월 5일 일요일 오후 7시 28분 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도는 6도입니다. 6도인데 작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으면 눈이 왔을 건데 눈이 아니고 빗방울이 아주 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제가 아는 그 지인이 저한테 처음으로 불로수를 갖다 주신 분이고 저한테 처음으로 불로유를 아마 제일 먼저 내가 그분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그런 우리 그분 뭐 대천사님인지 천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되니까. 하여튼 그런 분이 오늘 그 하늘궁에 가신가 봐요. 가셔가지고 제가 관리하는 그 카톡방에 사진을 보내왔고 동영상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오늘 그 하늘궁에 눈이 엄청 온 것 같아요. 저도 뭐 겨울에 하늘궁에 간 적이 있고 눈이 많이 왔을 때도 한 가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못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하늘궁에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그 하늘궁에는 눈이 엄청 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빗방울이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바깥에 앉아 있다가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조금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우리는 또 신인님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이라 하기도 하고 신인님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은 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X 얼른 머스크가 관리하는 그 X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김해 그 부동산 거기도 시청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한번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시의 이제 진실 카페 거기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허경영 우리 이제 뭐 일반적으로 총재님이라 그러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떨 때는 신인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경영 인간 허경영을 두고 이 허경영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군가 이렇게 할 때에 기독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기타 선천 종교 그리고 강정산 그리고 동아 기타 이제 이런 모든 선천 종교와 현인 철인 도인들의 가르침의 총결론으로 오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지금 오늘 그 갈급한 이 세상에 이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뭐 사막에 말이지 그 우리가 걷다가 목이 마르면은 정말 그 물이 없으면 이제 갈급해서 죽을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전 인류가 죽을 입장이 되니까 이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허경영인데 이분은 이름하여 신인이시다.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이라 이렇게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전체 우리 5,200만 명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인류 한 80억 인류 중에서 그렇게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죠. 0.00001%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따르시는 분은 대체로 보면은 국가혁명당 당비도 내고 진성당원이에요. 동시에 하나 더 하죠. 본자 섭리에 회원으로 등록해가지고 회비도 내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허경영을 일반인 사람들이 할 때는
뭐 그냥 뭐 허경영 총재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리고 아주 그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그 뭐 허경영 씨 이렇게 하기도 하고 허경영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허경영 어떤 사람도 허선생이라 하기도 해요. 허선생. 허선생 뭐 님자를 안 붙여요. 그냥 허선생. 허선생이라 부르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허선생. 허선생님 붙이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허선생. 허경영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허총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허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 이제 허경영을 신인님이라 부르면서 따르는 그런 또 카톡방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떨 때는 신인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신인님으로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허경영 신인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또 허경영 명예대표님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내 정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앞으로 10년 뒤, 또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심지어는 100년 뒤, 200년 뒤에 가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해요. 뭐 유튜브 회사가 망해버리면은 또 없어지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안 그래요? 내가 일기를 오랫동안 적었거든요. 그 싸이월드에 들어가가지고 일기를 오랫동안 한 몇십 년 적었어요. 그런데 불과 4년 전에 2020년 4.15 총선 그 뒤에도 그 할 때도 전부 다 싸이월드 일기를 적었는데 싸이월드 일기를 적으면 그때 그 일기 거기 진화가 돼요. 발전이 돼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전부 다 거기 부착이 된다고. 일기 적고 그 밑에 이제 오늘 난 일에 대한 그 사진을 찍으면은 이날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거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20년 4.15 총선에 제가 이제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지역에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로 허경영 시인님께서 공천을 줘서 내가 이제 그 후보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에 그때가 2020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3월 말인가 4월 초에 그 벽보가 붙여 있더라고. 내가 가니까 내가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동구 부산시 동구 안창마을이라고 있어요. 부산 사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특히 이제 범일동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죠. 안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창마을에 이제 홍보하러 갔거든요. 홍보하러 가니까 보니까 벽에 보니까 벽보가 붙이는데 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사진을 내가 찍었죠. 찍고 내가 카카오 스토리 말고 내 싸이월드 일기에다가 게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매일 일기를 적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싸이월드 이 회사가 지금 뭐 없어졌던가 그래, 지금. 그래서 그 몇십 년 동안 적은 기록이 싹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뭐 없어지면 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쩝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유튜브 촬영해 놓은 것도 뭐 유튜브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으면 또 참조가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내가 제일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하늘과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뭐 경복궁 위치를 두고 뭐 정도전이 하고 뭐 딴 사람하고 의견이 좀 분분하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 입구를 동쪽으로 두느냐 안 그러면 남쪽으로 두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투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500년 동안 그 자청룡 우백호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우베코 기세가 세니까 그 왕비들의 이제 그 처갓집 왕비들의 이제 권력이 세다. 그리고 자청룡은 이제 그 낙산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별로 산이 크지 않으니까 그 왕이 좀 그 왕권이 좀 약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아메리카 세계사 저기 박인수 선생님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저기 고종의 부인이 이제 명성황후죠. 민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명성황후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잖아요. 아주 뭐 무속에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이제 이모군란 때 그냥 저 민비 일당을 그냥 작살내 버렸거든. 그때 그러니까 민비가 도망을 갔다고.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가 숨어 있었다고. 안 그러면 잡히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령군이라고 있어요. 진령군이 이제 숨어 있을 때 그 무당 한 사람을 알았어. 그런데 잘 알아맞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벼슬을 줬는데 진령군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 왕비 민비 보고 왕비님 이제 어떤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권세가 회복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래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민비가 굉장히 신임을 하죠. 딱 그래 되니까 지금 뭐냐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오늘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대국민 담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 밑에 이제 그 경호차장이 있어요. 김성훈이 하고 그리고 그 경호본부장이라고 있어요. 경호본부장이 이강호인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좀 강성인데 오늘 경호처장의 말은 뭐 경호실 직원으로서는 하여튼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뭐 그렇게 그거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경호처장으로서의 역할이다. 그걸 못하면은 직무유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보호를 하고 또 미래의 대통령들도 자기가 보호를 하는 것이 자기 임무다. 뭐 이런 식으로 대국민 뭐 담화 겸 뭐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 대통령 관저 한남동 거기는 이제 철사줄로 철조망을 막 치나버리다고요. 철조망을 둘러가지고 이제 오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그 한남동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 일시 중지가 돼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옆에 그 뭐 윤 변호사 그 변호사들하고 그 김홍일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5대3 정도로 해가지고 기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통령직을 이제 지금 현재 구정이 이달 말이잖아요. 28일인가 막 29일인가 그랬는데 이달 이제 앞으로 오늘 1월 5일이니까 15일 있으면은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뭐 취임하는 그 첫날 행정 서명을 한 100개 이상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열리고 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한 일주일 뒤에는 우리나라 구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그 주변에 있는 그 변호사들 그 그 뭐 변호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못 받고 자유통일당이라고
정강훈 목사가 또 당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비례대표 2번인가 그렇게 받은 석동만인가 그런 변호사 그런 변호사들은 이제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이번 그 구정 지나면은 운때가 이렇게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가 봐요.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갑재 씨나 뭐 일반 저기 이제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90%는 그 윤석열이가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믿고 진보 측 이제 이거 민주당 측 야권 측에서도 그렇게 믿죠. 뭐 어떤 분은 100% 120%다 그러는데 그건 뭐 저도 두고 봐야 되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윤석열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윤석열이가 다시 복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결과는 두고 봐야 되죠. 그렇듯이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그 당시에 이모군란 때 도망을 갔다고. 도망을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옆에 그 진령군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 시간 딱 되니까 복귀가 됐어요. 복귀가 됐는데 복귀되고 이제 대원군은 저기 청나라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모군란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지나고 이모군란이 188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비 명성황후가 시해 당한 때가 이제 을미년이거든요. 을미사변 때. 그러니까 가보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가 1894년이고 을미사변이 이제 1895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군란 일어나고 13년 뒤에 이제 일본 자객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김진명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그 일본 사무라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뭐 이렇게 칼질을 당해가지고 죽고 그 죽은 시체에다가 뭐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하고 또 뭐 섹스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했다는 말도 있어요. 거기 아주 욕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국물을 말이지 아주 뭐 칼로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죽이고 그 죽인 시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그걸 뭐 죽은 시체하고 섹스하는 걸 뭐 그걸 했다는 이야기 내가 벌써 들었지. 그거는 그 작가 김진명 씨가 거기에 관한 책을 쓰는 게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은 그분은 소설을 써도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씁니다. 여하튼 뭐 그런 것은 있는데 뭐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내가 모르지. 그런 말은 있다는 것은 내가 들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민비 고종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한반도 지금 이제 서울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저쪽으로 보면은 민비가 명성황후가 그 박인수 선생님의 견해는 그래요. 그 당시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설쳤느냐 그러면은 1871년도부터 이렇게 득세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의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명성황후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다 그러거든.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뭐 태조 이성계하고 그 밑에 뭐 태종 그리고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아메리카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한 우리로 봐서는 일반 사람들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강의하신 걸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뭐 그분 강의가 여러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요.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돈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그 열차, 뭐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그 대조선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오늘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늘군 강의 때에 말씀을 많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외울 때는 무슨 어떤 사건을 연관해서 외워라. 그 말은 엄청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홈볼트를 외울 때 집에 볼트를 쪼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지금 전혀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홈볼트 뭐 독일에 무슨 대학이 있는데 나도 그런 대학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칼 막스의 이제 어떤 명언이 거기 이제 홈볼트 대학에 이제 새겨져 있다. 이건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나라가 이제 말의 형상인데 무슨 백두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고령산 밑에서 고령산에 뭐 아들 산이 어떻고 뭐 손자 산이 어떻고 정손자 고손자 뭐 산이 어떻다 뭐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는데 뭐 이때까지 많이 들었는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고령산, 계명산, 수리산 뭐 이렇게 그거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밑에 이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내가 좀 시간이 나면은 그것만 딸도 벨치해 가지고 외우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여영통, 여감통, 12가지 신인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이라 그러죠. 신통력을 외우는 방법이 영감, 병수한, 명심, 안이, 족준우라고 외우라 그러니까. 그래, 진짜 그래 외우니까 안 잊어버리겠더라고요.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여수통, 여환통 이래가지고, 안이, 족진우, 마지막에는 이제 여우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좋더라고. 어떻게 외울 때에 무슨 연상을 해서 외우라고 하니까 참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신인님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허경영 신인님, 이제 어머님, 우리는 천모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모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미국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어떤 여성이 이제 서 있는데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어머니입니다. 즉 신모님, 천모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천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허경영 그 당시는 어린애죠. 한 4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도를 이야기 안 하니까 내가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연도를 딱 이야기해버리면 좋은데 그래 이야기를 잘 안 하시거든 신인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게 1949년에 2살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4살 같으면은 1950년 1월 1일 날 태어나셨는데 그건 4살이라고 오늘 하셨거든. 그러면은 1954년도인지 1953년도인지 1952년도인지 신부님 돌아가신 해가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하다고. 그리고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진주 지수 마을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던 해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에 이제 중학교로 못 가고 그때 이제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소 밀림이가 이제 죽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끌려가 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환멸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백궁에서 이제 정이 떨어지게 만정이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가서 지리산의 전기는 다 받았으니까 서울 삼각산에 이제 전기를 받고 또 서울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병철 회장님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또 고생을 직사게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 갔는데 그 올라간 해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14살 때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1963년도인지 64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해를 이야기를 잘 안 하시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해는 아마
1968년도인가 그때 10월 달로 그렇게 알고 그건 알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간 해를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천천히 나오겠죠. 내가 지금 직장을 좀 아직까지 뭐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직장을 도저히 더 이상 못 다닐 그런 입장이 되면은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그 정말로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그 강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청경이라 그래요. 지금 어떤 곳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대충은 알지만은 뭐 말은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 나오고 또 그 강의를 또 이제 압축해서 다 들으면은 그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뭐 직접 신인님께서 이제 또 물어보는 수도 있고 신인님 몇 년도에 서울에 올라갔습니까? 내가 묻든지 뭐 딴 사람이 물어보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리고 오늘 이제 신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 이제 5번 절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 외에 뭐 산세 같은 거는 전에도 많이 들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훈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또 들었고, 뭐 오늘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진작 듣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정말 뭐 갈급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영업자들, 기타 뭐 여러 사람들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이제 폐를 끼치기 싫으니까 자살자가 많잖아요. 지금 노인 자살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내 정치에 있었던 일을 내가 기록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뭐 오늘은 이제 경호처장이 박종준이 이 사람이 오늘 뭐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이것이 최선의 길이고 자기가 잘못됐으면 이제 사법 처리를 받겠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최상목이 지금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이 뭐하노 지금 그 경호처장 박종진이 잘라라 해임 통보해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성훈이 경호차장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이름 뭐라 했더라. 이강호인가? 이거 경호부 뭐 실장 내가 적어놨는데 잃어버렸네. 이 세 사람을 잘라라 그러더라고. 해임 통보를 하라 그러는데 지금 최상목이는 좀 아리까리하다고 지금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 있는가 봐요. 그리고 어제 내가 세상 돌아보기 유튜브 보면은 저 미국의 미국 대사 주한미 대사하고 유엔 사령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가지고 이거 빨리 경호처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체포되는데 좀 순조롭게 좀 도와라.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이제 경호차장 김성훈이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처장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이제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이광우, 경호차장이 김성훈이 뭐 이 사람을 빨리 잘라라 그러는데 이제 아직까지 오늘 해임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이 떨어졌는데 내일이 마감이에요. 1월 6일 날. 1월 6일 날 과연 이제 이것이 또다시 공수본에서
체포를 이제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원래 엄청 원래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중심이잖아, 코아가. 그래서 하나의 윤석열은 하나의 마중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골에 가면 펌프질 해가지고 물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좀 맨 처음에 좀 한 바가지 부어야 그 물이 올라오거든. 그렇듯이 그 윤석열은 하나의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 다시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뭐 대치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은 체포영장 어제 말고 아래지 1월 3일 날 하러 갔다가 못하고 왔지. 아침 뭐 새벽 6시 10분에 출발해 가지고 8시부터 이제 1월 3일 날 금요일 날 공수처에서 이제 그 직원 한 140명 정도 끌고 갔는데, 워낙 거기서 반대가 심하니까 못하고 한 5시간 반 만에 1시 반에 이제 철수하고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집행을 못했고 오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다시피, 내가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허경영 신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지원해서 할 수 있느냐고. 못하지. 못해요. 그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분명히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하는데, (20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엄청 두드려 망칠 그런 엉망진창으로 만들 대통령이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했느냐? 그러면 2021년 11월 달에 했어요. 그때 오늘도 내가 뭐 여러 가지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좀 찾아서 메모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그 전에는 내가 유튜브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달에 그 토요 강의 때 했다고. 그때가 2022년 3구 대선 일어나기,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그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3구 대선 끝나고 바로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했어요.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짤막하게 했어요. 그때 그 강의 끝날 무렵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한 2, 3분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어떤 참혹한 어떤 장면을 만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뭐라 그러더라.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은 그것을 거기 이제 머릿속에 박혀버리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걸. 참 죄송합니다. 오늘 허경영 시인님께서 강의 중에 말이지, 여관에, 호텔에 갔는데 어떤 대학 교수가 말이지, 자기 그 제자하고 노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탁 받으면은 그게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 그 끔찍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충격으로 이제 그 사건은 불과 1, 2초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받은 그 영향은 몇십 년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걸 뭐라 그러나, 끔찍한 사고, 이런 것을 보았으면은, 그 보는 것은 1, 2초, 몇 초밖에 안 되지만은 그 영향은 엄청 오래 간단 말이야. 몇십 년, 죽을 때까지 가는 수가 있다고. 그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이제 만났을 때,
보고 그 여자가 이제 너무너무 예쁘니까 한평생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신라군을 썼죠. 그렇듯이 그 보는 거는 한순간이지만은 뭐라 그러나, 나는 안 좋은 단어 이런 거는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뭐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여튼 2021년 11월 달에 하신 말씀 그라든지, 그 다음에 2022년 6월 말에 그 서울대 가가지고 박사학위 수여식에 가서 가지고 이제 초청 강사로서 가셨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대학 교수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그 내용, 이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다른 거는 내가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린다고. 그거 뭐냐니까 2022년 6월 말에 이제 그 서울대 가가지고 박사학위 수여식에 이제 그 대학 교수들하고 이제 그 대학 교수들 앞에서 강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서 2024년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22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뭐 출마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국회 출마한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어요.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있고 대선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대선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다음에 놓을 때는 이런 군소 정당의 후보로서는 안 놓는다 그랬다고. 그런 거는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런 거는 아주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 그거는 뭐냐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정당이 두 개잖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개인데, 그 두 개 정당의 후보로서 놓은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아니잖아.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 하고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거는 뭐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놔두고. 나중에 그리고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통령 출마할 때도 공화당으로 출마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뿌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 놓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경선을 하든지 합당을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큰 세밀하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큰 정당, 메인 정당의 후보로 나간다. 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 뭐 군소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노상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만 비춰주니까 트럼프하고 카밀라 해리스만 보내주니까 나머지 정당들은 그거 안 되거든.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배가 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 돼 있다고. 오늘 뭐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다 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번 아니면 2번만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당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분명히 했다고. 그리고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대통령이다.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누구는 그러게 무정부 상태다라는 말도까지 해요. 지금 지금 비정상이 아니잖아. 그리고 뭐 경제가 지금 현재 뭐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 피부를 느끼고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뭐 나는 뭐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그 문 닫는 그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아지잖아. 그리고 그 뭐 주위에 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건 엉망진창이잖아.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지금. 엉망진창 대통령이다. 그러면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방편이 될지 모르지. 방편이, 그런데 방편으로서 하기는 지금 현재 내가 늘 내 수첩 속에 가지고 있지만은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 2030년에는 세계 통일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2025년이 올해잖아. 올해단 말이에요. 올해 무슨 대통령이 되어야 뭐 아시아 통일할 거 아니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허경영 시인님께서 말을 좀 얼버무리거든요. 왜냐하니까 아예 안 하시거나 얼버무린다고. 그 하늘궁에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겠다, 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거든.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새로 제정을 해가지고 황제 제도를 만들어서 황제를 찾아오게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올해다 말이야. 올해. 그러면은 지금 언제 윤석열이 목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미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조갑재 씨 같은 경우가 1945년생이라고. 이분이 1972년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조갑재 씨가. 그러니까 그분이 뭐야, 아마 뭐 한 50년 이상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아주 냉철하게 그 정치 평론을 하신 분이라고. 물론 뭐 조갑재 씨는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모르지. 조갑재 씨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뭐 내가 내달 아는 사람들 전부 다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고. 한교안 씨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하다가 이제 지금 뭐 떨어져 나간 사람, 지금 최상목이도 그렇고,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뭐 윤석열이고, 윤석열 부인, 뭐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국회의원 300명을 비롯해가지고 뭐 날고 끼고 뛰는 사람들이 오직이나 많느냐고. 근데 다 허경영 신인님이, 허경영을 보고 신인님이라 하고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늘궁에 가서 지금 따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좀 대가리에 먹물이 많이 들어가고 말이지. 뭐 학력이 좀 뛰어나고 뭐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조갑재 씨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잘하는 주특기가 있잖아. 정치 흐름은 잘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는 윤석열이는 10,000번 죽어도 될 사람이라 그래. 10,000번. 지도자가 무능하면은 10,000번 죽어도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90%는 윤석열이가 제기하기 힘들다 그런다고. 그 뭐 이봉규라든지 저게 뭐야, 그 뭐. 이 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윤석열이가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로 이렇게 보면은 보수도 지금 죽어 있는 입장이라고. 윤석열이 때문에 보수가 지금 욕을 엄청 들어먹고 있다고. 진보 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이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는 것이 흠이지,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새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월등히 1위에요. 월등히.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35%라고. 그리고 밑에 뭐 김경수, 김동연이, 김부겸이 다 합쳐봐야 5%가 안 돼요. 어떤 데는 7%까지 나온다라고. 그 세 사람 합치면은 김경수, 김동연이, 김부겸이 세 사람 합하면 5% 되는 데도 있고 7%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재명이는 월등히 35%야. 그럼 이재명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요. 이재명이 내한테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승민이라고. 유승민이는 이재명이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럼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자, 지금 이 판이라고. 이 판이고 21대 대통령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작년에 말이지,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또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거 아니냐고. 내 이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그러니까 2034년이 돼야, 앞으로 9년 뒤가 돼야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 말이지. 과거에 2008년도에 구속 수감돼 가지고 2018년도 그때 사면 복권됐다고.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했고 비선거권이 회복됐으니까. 그리고 2022년 20대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10년 기다리게 했다고. 그럼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바는 뭐냐? 2030년에 세계 통일이 된다고 돼 있는데 세계 통일되고 4년 뒤에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모자를 있단 말이야. 이 모자가 있으면은 이 모자를 내가 훔쳤다. 틀림없이 훔쳤다. 그러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는 당연하잖아. 그런데 전혀 모자를 훔친 적이 없어요. 없는데 니는 모자를 훔쳐갔기 때문에 니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러면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검사도 잘못됐고 기소한 사람도 잘못된 거, 1심 판사, 2심 판사, 대법원 판사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마치 뭐가 같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왜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서울에서 고생 하시다가 오늘도 무악산 이야기 했었지만 연세대학교 그 뒷산 있잖아. 그 무악산 그 인왕산 옆에 무악산 거기서 텐트 치고 공부를 하시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텐트가 바람에 불려가 버렸어요. 불려가니까 그 텐트가 자기한테는 신인님한테는 집이니까 그거 찾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얼어 죽지. 그 텐트라도 있으니까 거기에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사는 건데 그 찾으러 가다가 밤이니까 그 산 그 바위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가 빠진 거야. 뼈가 빠져 가지고 그냥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눈을 녹여 먹고 막 겨우 살았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참 진짜 못 먹어 가지고 비실비실한데 한 달 동안 진짜 물만 먹고 겨우 살은 사람이니까 눈이 뻐끔하게 들어가고 진짜 그 남들이 볼 때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동정심이 생기잖아. 거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실내화를 이제 파는 그 사람이 있었는가 봐. 집에서 실내화를 제조해 가지고 이제 납품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너무 이제 학생 허경영이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그거라 돈은 줄 수는 없고 이 실내화를 주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좀 보태라 이제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 여러 수천 번을 들었지, 수만 번을 들었지. 그래 실내화를 팔러 가는데 그 장충동에 거기가 이병철이 있는지 뭐 삼병철이 있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사병철인지 오병철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이제 짧은 시간에 공부하다가 문이 열리면은 손살같이 쫓아가가지고 말이지. 이 좀 실내화를 좀 하나 팔아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병철이라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인데 마침 이제 그 같은 고향이고, 진주 지수마을하고 뭐 어령하고 같이 붙어 있고 또 내나 지수마을에 그 이병철 회장님이 그 1회 졸업생이니까 지수초등학교. 허경영 신인님은 38회지 아마.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병철 회장님의 그 누님이 또 허경영 이제 신인님의 이제 그 또 집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통하고 같은 고향이고 이러니까 또 허자 남자 건자 허경영 신인님의 아버님하고도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아들도 삼은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때 그 이병철 회장 사무실이 아마 서울 거기에 뭐 내가 서울 사람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서울 그때 하여튼 그게 내가 지금 대충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청 그 부근 아니에요. 서울시청 부근. 거기에 이제 무슨 빌딩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그 같은 그 빌딩에 이제 월남전에 그
일어났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식품 보급하는 그런 회사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동생이 정교환이지. 정교환이를 또 만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때 많이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그 양아들이니까 그 갈 때 그것을 많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그 삼성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허경영 총신님께서 전부 다 해결 다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고 총기 있는 사람을 그 박정희 대통령 밑에 이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러 문제를 이제 고심을 하고 계시니까 김신조 일당도 내려오고 막 그럴 때잖아. 19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 일당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이고 이렇게 하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8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삼성 개헌을 하려고 할 때고 막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허경영 우리 청년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잖아. 그래가지고 적석에서 이제 그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비밀 보좌관으로 채용돼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는 해까지 10년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있으면서 이제 그 군대 생활도 보안사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월남전에도 다 다녀오셨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혁띠를 이제 이렇게 받은 거,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혁띠 그것도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휘봉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거는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다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이제 이렇게 피선거권이 그래가지고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판결이 잘못된 거단 말이야. 내가 아주 알기 쉽게 얘기했잖아. 이 모자를 안 훔쳐갔는데 훔쳐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또 박탈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훔쳐간 사실이 없어요. 거짓말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 세상이 지라고 하는 것은 사필규정이잖아. 이런 바른 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21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일단은 피선거권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뭐 최상목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면 복권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든지 재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피선거권이 회복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것도 지금 지금 뭐 윤석열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그 날이 빠르면은 구정 전에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달 말까지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제발 좀 그래 버리라. 하루 속히 잘라버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월 말까지는 안 되겠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월 말까지는 안 가겠나 하는데 보통 2월 중간을 많이 보더라고. 그러면은 2월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 그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4월 말까지가 대통령 거기 이제 선거가 있다고. 선거가 있어. 그러면은 좀 급박한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내일 모레 취임을 한다고. 15일 이내로, 15일 뒤에. 그럼 이와 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볼 때에 지금 이 시간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부터 가장 중요한 때라고. 가장 이거는 하이라이트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거는 나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윤석열이보다는 이재명이가 능력이 한 10,000배 정도 나을 것 같아요. 10,000배. 윤석열이가 하나를 하면은 이재명은 10,000배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허경영 신인은 어떻느냐고.
이재명이보다 수천억 조만 배 낫단 말이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신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월 3일 밤 10시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그 뭐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을 줄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그런데 뭐 신부님 말씀대로 말이지 미친 지랄을 해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뭐 한남동 오늘 보니까 뭐 철조망을 치놓고 말이지. 그 철조망도 다 그 국민 세금인데, 아이고. 하여튼 이러다가 한 달 동안에 확 바뀐 거잖아. 그렇듯이 뭔가가 하나 터진단 말이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터진다고. 내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된다 그랬다고. 하나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걸 본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팍 떨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잖아. 지금은 이제 체포가 되느냐 마느냐 이 판국이고, 좀 있으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냐인데, 그 인용될 확률이 내가 볼 때는 10,000%야. 10,000%. 10,000% 곱하기 10,000%라고. 윤석열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자업자득 아니냐고. 자기 그 부인 김건희 여사, 물론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이나 그 뭐 잘못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는데, 잘못한 점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될 수 있다고. 내가 어제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내 자신을 관찰해 보면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이 세상에 별의별 범죄꾼들이 다 있거든. 뭐 사람 속이고 별의별 범죄들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나 나도 다 그래 될 수 있었단 말이야. 나와 한 몸이고. 그런데 자기가 쌓아온 업이 있잖아. 업은 받을 수밖에 더 있나. 그 재산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말이야. 김건희 많은 사람을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그 돈을 자기가 버린 거거든. 앞으로 조사해보면 뭐 더 넣을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돈을 버린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끝이 좋겠느냐고. 윤석열은 끝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이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아니, 신인이라고는 막 우리가 모른다 치자. 우리가 기독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현인철인 도인들의 가르침을 모른다 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그냥 인간 허경영을 볼 때라도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허경영 총재는 열심히 지지하다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뭐 내 이름은 밝힐 수는 없어요. 뭐 하늘궁 토요강의 인류가 끝나면은 막 노래 부르는 그 가수들 있잖아. 그 엄청 잘 나가잖아 지금. 와 이렇게 칭송을 받고 말이지 뭐.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다고. 뭐 최사랑이라든지, 최사랑도 한때는 뭐 대단했다고. 허경영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최사랑이 이야기해서 실명해서 미안하지만은. 그리고 뭐 선임, 뭐 강사, 뭐 대학 교수, 그런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안티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또 어떤 사람,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자기 자기 남편이 그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했다고. 그런데 지금 뭐 안티가 돼가지고 뭐 이래 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은 우물에서 숭늉을 참는 격이거든.
때를 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 강정산의 말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득하게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허경영 신우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뭐 22살 때부터 무료급식을 하셨고 좋은 일을 하셨잖아.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하시면서도 남을 원망 안 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안티가 열심히 지지하다가 안티가 된 사람 중에서 박경자라고 있어. 박경자. 난 뭐 박경자 씨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박경자 씨가 가지고 있는 빠삐엔 건물에는 내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맨 처음에 들었거든. 그 사람도 뭐 지금 이제 토요 강의가 1400몇 회인가 그래 되는데 천회 때 1000 천회 때 그 사람이 박경자 씨가 나와가지고 막 허경영 총재님을 보고 말이지 막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고. 칭찬했는데 이 사람이 싹 돌아서가지고 지금 뭐 작년에 보니까 MBC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엄청 또 뭐 허경영 총재님을 내리 막 뭐 하늘궁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투르마? 아까 내가 말한 것이 투르마라 그러나? 엄청 투르마를 트라마인가 뭐 그걸 겪으면은 절세 잊어버릴 수 없다 그랬는데 아까 그 이야기 인자 생각이 나네. 그렇듯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것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거는 뭐냐니까 다음 대통령 출마할 때는 국민의힘당 후보, 뭐 국민의힘당 이름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명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큰 정당의 후보로 나온다 그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이 말은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내가 그걸 아주 면밀히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 말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면은 또 허경영 신우님께서 살아오실 때에 이 반듯하게 살아오신 거잖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었다고. 뭐 이때까지 뭐 우리 지금 현재의 한국에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 한두 사람이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의 그 믿음을 다 꼽혀보라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거 아니냐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믿음을 다 꼽혀보라고. 뭐 이 말을 뭐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말고 나가세요. 조용하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 그건 내 발바닥에 떼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허경영 신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문제도 안 되지. 그러나 나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정도가 되면은 불교가 뭔지 대충은 알아요. 그래, 그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그래도 안 된단 말이야. 불교, 기독교 가지고도 안 돼.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동학도 알아야 되고 강정산도 알아야 되고 그 총 가르침의 총 결론이 허경영 신임의 말씀 아니겠느냐고. 지금 이제 허경영 신임께서 말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를 아직 못해요.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건 앞으로도 한 300년은 더 사시니까 그때도 앞으로 강의를 하실 거 아니냐고. 언젠가는 하시겠지. 최근에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때까지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 기독교, 불교를 다 통달했다 하더라도 동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젠가는 또 강정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 그리고 최근에 그런 말씀했어요. 강정산을 믿었던 신도들이 700만 명 됐다 그랬거든. 일제 치하 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 그리고 그 보총교 강정산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 중에 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차경석이라고 188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보총교를 거기서 보총교를
강정산 가르치면서 나온 그 종파예요. 보충교는 망했지만은 거기가 이제 정읍에 있었던 큰 건물이 있었다고. 차경석이가 죽었을 때 자살해가 죽었거든. 독약 먹고 죽었다고. 왜냐하니까 개벽이 와가지고 완전 새로운 세상. 요즘 말로 말하면은 3.3 공약이 현실화돼서 유토피아가 눈앞에 펼쳐지리라 그때도 생각했었다고. 차경석이가 죽을 때가 이분이 1936년인가 그때 죽었다고. 그런데 그 논 팔고 집 팔고 싹 다 이제 개벽될 줄 알고 왔는데 이 개벽은 안 오지. 일제 시대 때 이제 종교를 탄압하지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잖아. 자기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논 다 팔고 이렇게 와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되는 게 되긴 뭐가 돼? 개벽이 되긴 뭘 되느냐고. 안 되니까 자살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보충교 건물을 다 분해해가지고 저 조계사 조계사 내가 작년인가 저작년에 한번 갔다 왔잖아. 조계사 조계사 그걸 법당을 만들 때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신님께서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 나야 그 이야기는 뭐 오래전에 알았지. 몇십 년 전에 알았지. 그 이야기는 한 20년 전에 알았지. 하여튼 뭐 세계 역사 이런 걸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이게 한 인간으로서 신인을 떠나서 허경영 그 인간 허경영이 걸어온 길만 하더라도 깨끗하고 남한테 뭐 이렇게 피해 끼친 게 없잖아. 남 잘 되려고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일본들에게 뭐냐고, 반드시 고진감래라고. 적선녀가 필류 여경이고 경사가 있고 감래가 이제 온단 말이야.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허경영이 팍 쉽게 말해서 뜨고 하늘이 되고 윤석열은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거든. 그런데 윤석열이가 저렇게 자기가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자기가 칠 줄을 누가 알았느냐고. 몰랐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결과는 그래 됐어.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이 확 떠는 게 있다고. 그거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추측건데 불로유의 그 진실이 확 밝혀지거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언론이 이제 바로 서야 된다고. 트럼프가 그 작업하겠지. 그러면은 영국 BBC 방송이나 미국의 유력한 어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게 지금 현재는 딥 세력들의 그 영향권이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서게 돼가지고 그것이 반듯하게 이제 드러날 때에 15일이면 세상이 바뀐다고. 허경영 복권시키라 이런 놓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허경영 사면 복권시키라. 안 그러면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 내라. 이제 그때 되면 나도 가겠지. 지금 현재 뭐냐? 지금 이제 한남동 공간 앞에서 말이지. 윤석열 체포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석열 체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말이야 눈도 오고 날씨가 추운데도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그 데모하는 사람 있잖아.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 이래 있듯이 한다고. 나는 거기 안 가지. 왜냐니까 내가 거기 갈 그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을 사면 복권시키라 이런 집회를 한다. 안 그러면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재심을 해라, 무죄를 내리라 이런 이제 어떤 무슨 운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야 되는 거야. 그거 가야지. 그거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허경영 사면 복권, 허경영 무죄, 이것을 이제 강하게 어필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그때는 이제 가지. 그때는 비가 아니라면 영하 100도가 아니라 영하 10,000도가 돼, 영하 100,000도가 돼도 지구 자체 꽁꽁 얼어붙는다 하더라도 간다고. 가가지고 데모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이제 거기 이제 무슨 말이 떨어질 거 아니냐고. 떨어지면 지금도 허경영 총재라면은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말이지.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때 목숨 바쳐버리지 그냥 뭐. 죽고 나면 백공이지만은. 그런 각오는 내가 돼 있지.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언론에서 다 보도해버리니까 다 당선이야. 이미 대통령 당선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확신하지, 나는 그래. 그런데 그것을 그 기준이 허경영 신임의 말씀의 기준에서 한 거단 말이야. 또 이야기한다고. 2021년 11월 달 그 말씀. 2022년 상구 대선 끝나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그 말씀에 기준하면은 21대 대통령을 뽑잖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미국과 북한,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끔 돼 있다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고 또 북한, 미국, 러시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제재를 한단 말이야. 그때에 한국에는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허경영 대통령밖에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피선거권이 박탈당해가지고 아무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평론가 중에 누구 하나 지금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잖아.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다 이야기하지.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뭐냐 말이야. 내 15, 16, 15, 14살 때 내 친구 요한이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그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면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문제. 그래서 기독교를 알았어. 그 친교를 통해가지고. 그래 교회를 가고 또 김영숙 교수님을 만났고 남 잘되게 해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남을 가장 잘되게 해주느냐. 그 고윤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것이 가장 잘되게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잖아. 뭐 정주영이도 죽었고 박정희도 죽었고 김우중이도 죽었고 재벌로 살다가 죽은 사람, 무슨 뭐 대통령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 무슨 뭐 대학 교사다가 죽은 사람, 안 그러면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뭐 이렇게 뭐 노가다나 이런 뭐 비천한 그런 직업에 있다가 뭐 죽은 사람, 농사 짓다가 한평생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내 주위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장사하다가 한평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반드시 죽잖아.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은 그래. 천당 아니면 지옥 두 개밖에 없어. 지금 그 우리나라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죽고 나면은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천당 간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천당 간다. 이러면은 그 교회 그 목사 자격 박탈입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그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처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디 무상정등을 깨쳤으니까 나는 천당 간다. 그거 안 돼. 그 목사가 그래 말하면 목사 자격 박탈이야. 나는 고인보 목사님 하늘처럼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련해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불교는 숭산 이행원 스님이고 기독교는 이제 내수동 교회 홍건선 목사. 홍건선 목사가 갑자기 기회가 안 나서 그러는데 오늘은 기억이 나더라고. 그럼 고인보 목사님을 나는 이제 대스승님으로 모셨으니까 죽고 나면 지옥 가면 천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내 여기서 한마디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차마 이야기는 못해요. 내가 이제 아주 불의하고 아주 그 인간이 좀 삐리한 사람 보고 말이지 이 자식 후레들 놈 새끼 볼테를 좀 쎄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하거든. 굳이 이야기한다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왜 기독교 이야기하다고 왜 불교의 부처님을 죽이라 그런 말 하느냐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내 세밀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야기 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 행사돌이 물론견 예래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 보라고. 저 한덕수 국무총리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뭐 정치평론가들 장윤선이나 김용 그 뭐야 그 변호사 저기 국회의원 하던 사람 있어요. 김용민 목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야기 새끼나 이엄송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내려다 이 말씀 해석해 보라 그러면 못해요. 그게 이 작가 이동영이나 변희재나 그 조갑재나 그 저기 정규재나 박찬종이나 고성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느냐고. 못해. 못한단 말이야. 그 견성을 못했다는 거란 말이야. 견성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수천 억만 배의 수도를 해야 안욕따라 삼장삼보디를 알게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느냐고. 못하지. 그런 거 아니냐고. 자, 그래서 나는 뭐 조만간에 그런 엄청난 허경영 신인님이 알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확신을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럼 뭐 21대 대통령은 뭐 유승민이가 되든지 안철수가 되든지 이재명이가 되든지 김동연이가 되든지 뭐 그래 버리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은 방편예언이 되는 거지. 예. 방편예언이 된다고. 근데 나는 그 방편예언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게 우리 그 국가혁명당 전체 카톡방 한 1420명인가 그 들어있는 방에 그 내가 아메리카 세계사 그거를 아메리카 세계사 하는 그 오한석 박사님하고 저기 박인수 선생님께서 요즘 이제 그 무안 공항에 일어난 제주 여객기 참사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요즘 그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요즘에는 제주 항공 그 무안 공항에 제주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좀 보시라고 그렇게 올렸는데 그거 올렸다 해가지고 이제 뭐 내 카톡에서 내를 뭐 강제 탈퇴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뭐 그걸 내가 역사적으로 남겨놔요. 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바로 알려지니까 좀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그 박인수 선생님하고 우한석 박사 아메리카 세계사가 확 이렇게 우리 전체 국민들하고 전 세계 모든 것이 알려질 때에는 그 제주 여객기 사건, 그 무안 공항에 일어난 제주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명성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이때까지 그 2016년부터 국가혁명당 카톡방에 뭐 이때까지 여러 뭐 글 올린 거는 여러 수천 개가 될 겁니다. 내 스토리도 있고, 내가 유튜버도 있고, 뭐 일반 뭐 음악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내를 정 비판하시는 분이 두 사람 딱 있어요. 두 사람. 내가 뭐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 두 사람 있어가지고, 세 사람이야. 한 사람은 동조하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말인데, 두 사람이 나한테 엄청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는 그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카톡방에서 내가 나와버렸어요. 나는 왜 하니까 그 부딪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나는 그 방에 탈퇴해버리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그리고 며칠 전에 내보고 되게 또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이 뭐를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이 유튜브 찍은 동영상은 잘 안 올리거든요. 내가 관리하는 방에는 올리고, 혹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올리는 카카오 스토리는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라도 이거는 뭐 하나의 작품이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알기 위해서 내 한평생을 들어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내는 거니까 그게 올리는 거는 그렇잖아.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 그걸 올리거든. 그리고 뭐 그게
편집해가지고 간단하게 짤방도 올리기도 하고 뭐 그 김효건이라고 있어요. 김효건이가 자기가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기가 뭐 나름대로 이제 실시간 방송인 거 올리기도 하고 참 도움이 되지. 그런데 나는 유튜브 이렇게 올린 것은 뭐 그런 데 올리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내 방에서 얼마 보니까 1,400명 됐더라고. 1,390명에서 그러니까 10사람 늘은 거잖아. 그래 나는 이때까지 구독, 좋아요 말 안 하거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21대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 이야기는 유일하게 아마 국가혁명당 당원님 중에서는 아마 유일하지 싶은데,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은 또 갑자기 또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응? 하여튼 그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봤으면 이제 그 1420명 그 관리하는 뭐 이름 내 밝히기는 안 합니다. 아래는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이 내를 강퇴를 시켰을 때 하기 전에 내가 나왔을 거예요. 내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그 방을 나와버렸거든. 나왔을 건데 나는 그 방을 잘 안 들어가 보니까 뭐 강퇴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그래요. 이 초 1급수에만 사는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은 그리고 봉황이라든지 아주 상스러운 그런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낳는다 그러지.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안하고 그런데 그 두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나로 하여금 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언짢았으니까 그 미안하고 또 한 사람 동조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성분이던데 뭐 그분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뭐 모르지. 나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아까 저기도 말했지만 나는 이 이야기는 자주 해요. 예수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뭐 바울도 사도 바울도 있고 뭐 세례 요한도 있고 뭐 베레벨 제자들 다 있잖아. 그 사람을 비롯해서 요한 추기경 교황 무슨 신부 목사 믿음을 다 꼽혀보라고. 내 발바닥이 돼도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진실이니까. 그 정도가 돼야 석가하고 맞짱을 좀 들 정도가 된다고. 좀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내 구독자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기록만 남겨놓으니까.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